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거를 모르겠어요. 뭐라 써야 되지? 증명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다고? 알아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 못하겠어요. 어허. 근데 하다 보면 직접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비교법 같은 경우는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니까. 혹시 집합에서 남아있는 질문 있을까? 집합은 다 마무리? 한 대까지 다 됐고. 노멀 토프는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보는 게 좋은 거라. 이게 사람의 머릿속의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 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길게 하면 어차피 다 까먹고 우리 빠르게 한번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자고. 그 명제 파트에서는 지금 프린트로 보면 아까 보니까 15쪽부터가 이상하고 그 앞에 거에서는 괜찮을까요? 앞에 7쪽에는 다 했어? 7조 응. 148번에 네, 148번에 내일은 모르겠어요. 리을 맨 마지막 거? 그치, 요게 참 설명하기가 발전 148번이죠? 148번에 리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 리을에 주어져 있는 게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1보다 크면 2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더해서 2보다 큰데 곱하면 1보다 크고 a가 그럼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요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뭔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저게 좋은 거야. 뭐지 그거? 대우 명제. 대우 한번 만들어볼까? 대우도 안 되겠구나. 또는이니까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고 a 곱하기 b가 1보다 크면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원래 이들이 둘 다 1보다 크다. 미리 둘 다 1보다 커. 곱하면 1보다 크고 아예 둘 다 2분의 1보다 크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는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바라보면서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고 a 곱하기 b가 1보다 큰데 a하고 b가 모두 1보다 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만들 수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례라고 부릅니다. 발례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더해서 2보다 커, 곱하면 1보다 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둘 다 1보다 커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더해서 2보다 큰 건 양수범위와 음수범위에서 나눠주면 2보다 커진다 하더라도 하나는 1보다 커도 하나는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조건상으로 곱해서 1보다 커야 돼. 곱해서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상황인 거지. 그지? 둘 다 양수야. 더하면 2보다 커, 근데 곱해서도 1보다 커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예를 들어. 발레가 되겠죠? A가 뭐 한 10쯤 돼요. A가 10쯤 되는데 B는 B가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B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그지? 2보다 크지? 근데 곱하면 1보다 커지는 것도 맞지? 근데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래서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 되는데 이 직관적인 판단이 쉽냐라는 거죠. 직관적인 판단이 쉽냐. A하고 B를 X하고 Y라고 생각을 해. X하고 Y라고 생각을 하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보다 크다. 그럼 이게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x 곱하기 y가 1보다 크다의 의미는 내가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분수함수 유기함수에서 여기에 중간쯤에 더해서 2 한 6쯤에 되는 이 부분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되는 정도가 그려질 수 있어. 1,1을 지나고 1사분면에서 그려진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야. 그지? 둘 다 아니까 얘기한 거야. 우리 무리함수의 경우에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렸어. 크다의 의미를 바라봤을 때 얘네들이 그래프의 위쪽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것보다도 위에 있고 요것보다도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도 위쪽, 그 다음에 얘보다도 위쪽이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보다 크다의 의미는 1보다 크다의 의미는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 있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게 x가 10인데 y는 2분의 1이면 이 정도에 있는 거거든. 요 점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나, 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나, 이 뒤에 있는 거 만족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설명을 하려면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해서 2보다 큰 여러 가지 상황들과 곱해서 1보다 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둘 다 1보다 크지 않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앞에 거는 더해서 2보다 크니까 저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값들 이거는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뒤에 있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1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야. 양수거나 제가 음수여야 되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보다 커지지만 1보다 커지고 더하면 2보다 큰데 근데 그렇게 작을 수 있는 거는 A와 B 중에 1보다 작은가 이런 2분의 1과 같은 이런 숫자가 곱해졌을 때도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리를 떠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거짓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도저히 떠오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아예 그죠. 거짓은 발레만 들면 됩니다. 참인 건 증명이 필요하지만 거짓은 발레를 들면 돼. 안 되는 이유 하나만. 근데 그 하나를 떠올리는 게 어쨌든 뭐 이런 수에 대한 범위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프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저 발레 할 때도 그냥 아무 숫자나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네가 맞춰주는 거지.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이걸 찾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서진구?
좋아요. 8쪽. 8쪽은 괜찮을까요? 괜찮아, 여기는? 자, 북쪽에 어떤 거짓 명제 관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 어떠세요? 그리고 10쪽에 개념이 길 4번에 있는 라인에 이쪽은 어떠세요? 157번. 주 세조건 PQR이 있고 얘가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따라서 P, Q, R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오케이. 이 상황에서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 최대값과 최소값이면 P라는 진리집합은 X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Q라는 진리집합은 X는 5 빼기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R이라는 진리집합은 R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R은 A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A라는 값을 양수로 지금 가정을 했는데, 그죠? 양수로 가정을 하고 가야겠지. P가 제일 작은 집합 4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Q가 그 다음으로 커야 되니까 5 빼기 A는 요거보다 커야 되고, P, Q, R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다면 이제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돼야 되겠죠. R 집합은 높이를 맞춰서. 자, 그렇게 되면 5 빼기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A는 5 빼기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R집합에 나와 있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던 이 집합의 경우에, 이 진리집합의 경우에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였으니까 A의 부호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 이 양수가 음수가 누가 크냐 작냐의 얘기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A는 2분의 5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로 A 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네.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와 제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A를 양수로 잡아야 되냐 음수로 잡아야 되냐인데, A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했던 과정에서 A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치? 좋아. 다음 페이지 11쪽은 괜찮을까요? 모든 거 어떤 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좀 필요했던 부분. 12, 13, 14, 15쪽부터는 교재로 잠깐 볼게요. 우리 책으로 보면 책에서 85쪽입니다. 85쪽. 최초에 타이핑할 때부터 여기를 잘못했네요. 책으로 보면 85쪽. 책에다 풀어보셨습니까? 책에다가 85쪽. 문제가 달라. 15쪽부터 18쪽까지가 앞에 거하고 중복돼서 85쪽에 있는 문제들은 괜찮고, 86쪽은 여기도 해봤어? 여기가? 안 한 거야? 그냥? 오케이.
볼래요? 여기 85쪽. 번호가 여기가 안 푼 거지. 그지? 문제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강하고 왔어? 아니, 좀 있으면 초췌한 얼굴로 바뀌는데. 덥지? 네. 교재로 85쪽 같이 볼게요. 85쪽. 이게 프린트상에서 빠져 있어서 여기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명제 역과 대우, 그 다음에 그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 맨 마지막에 3단 문법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명제 역이나 대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부등호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죠. 어차피 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드니까. 뭐 과정들을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161, 162, 162번에 보면 자, 이런 거지. 162번에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9가 0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x는 3이 아니다. 이게 참이래.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명제를 풀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은 대우를 만드는 게 좋은 거지. 왜냐면 얘를 대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Q의 부정 x가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9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은 매우 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x값을 하나로 정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만 하면 그러면 이 결론에 있는 등식 역시 만족해야 되니까 3을 그대로 대입해서 9-3 더하기 9가 0이다. 따라서 3a가 18 a라는 값을 확정짓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발전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발전 문제에 있는 것들을 보면 실수 ABC에 대하여 우리 일반적으로 명제를 할 때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에 대하여까지를 전제 얘는 변하지 않는 거야. 대우를 만들든 역을 만들든 실수 ABC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등식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수 ABC가 있고 이거에 대하여 AB 그리고 AC와 BC가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A는 B이다.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가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참 아니거든? 왜 참이 아니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는 거짓이야. 왜 거짓일까? 이거 왜 거짓이야? A씨는 B씨가 A하고 B가 같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게 거짓이 돼요.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C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3 곱하기 0과 3 곱하기 0과 2 곱하기 0은 같잖아. 근데 A하고 B가 같진 않지. 그지?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괄호 안에 단 나누어주는 수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지? C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인 거야. 자, 이 명제가 거짓이야. 이 명제의 역 A와 B가 같으면 AC는 BC. 이건 참이 돼야지. 얘는 참인 거야. 이 명제의 역은 참이야. 다시 이 명제를 갖고 대우를 만들면 A하고 B가 다르면 A와 B가 다르면 AC는 BC와 다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이겠지? 그지? A와 B가 달라도 C가 0이면 참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참거짓을 물을 수 있고 나누어줄 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나가 버리면 끝이야. 그거 만든 거 아니야? 그거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끝난다고. 더 이상 그 다음 얘기가 불가능한 거지. 2번은 어때요? 실수 x에 대하여 x가 2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보다 x이다. 이 주어진 건 참 거지? 참. x가 양수니까. 응? x가 양수니까 얘네들이 절대값 x하고 x가 같은 거 맞죠?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x가 0보다 작냐에 대해서 얘를 x, 얘를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 일단 참으로 접근을 하겠죠. 참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의 절대값이 온 건 x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지? 참. 이 명제의 역은 절대값 x가 x이면, 얘가 x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참이 될까? 참 거짓? 응? 참? 거짓. 거짓? 왜 거짓일까? 거짓이면 반리가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값 x는 x야. 절대값 어.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수가 있어야 된다고? 음수가 있어도 어.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니 요게 아니면 요게 아래 거? 여기?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 여기 마이너스 3이야 맞아? 이 뜻인 거잖아. x에다 마이너스 3 여기다 x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3 넣어야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과 같다? 아니죠 그지? 아니야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됐어.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지. 어? 그 안에 음수가 있어도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음수가 있어도 양수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3이 있으면 3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저 가정하고 같지 않은 거야? 절대값 x, 이게 x고 얘도 x가 돼야 되거든. 얘 x 아니잖아. 여기가 아닌 가정이 잘못된 걸 따지면 안 되고 가정은 전 딱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이게 되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야.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겠다. 이 위에 게 그러면 거짓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위에 게?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절대값 x는 x가 돼야 돼. 이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같아지는 거 맞지? 그럼 위에 주어져 있는 명제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이게 거짓일 수 있는 거네. x가 0이면 절대값 x는 x가 아니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제가 여기 썼는데 x가 0보다 크고 x가 0이고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때는 x, 이건 마이너스 x. 0은 0은 아래다 집어넣어도 되고 위에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지? 이건 x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절대값 x 0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이다. 이거는 맞는데 배우를 만들면 절대값 x가 아니면 x는 0보다 작다. x가 아니면 0보다 작다. 역과
명제와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필요 충분.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오케이. 0은 어차피 0이니까. 오케이. 이건 선생님과 한번 다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보려고. 집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디귿의 3번에 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교집합하면 작은 교집합 나오는 거 맞죠? 그지? 이거 참인 거야.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지. 대우를 만들면 A 교집합 B가 A가 아니란 얘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란 얘기지. 대우도 당연히 참이 돼야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거니까. 4번 자연수 xy가 x 더하기 y가 짝수면 x, y가 모두 짝수이다. x 더하기 y가 짝수면 x 더하기 y가 짝수야. 그러면 x, y가 모두 짝수. 요는 어디시지?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건 둘 다 홀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역은 이 명제의 역은 참이 될 거고.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 명제도 거짓이겠지. 그지? 명제가 거짓, 대우 명제도 거짓이야. x, y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면 x 더하기 y는 홀수이다. 이게 이 대우 명제가 될 거고, 이 대우 명제는 거짓이 된다. 둘 다 홀수면 더했을 때 짝수가 될 거니까. 5번 xy가 정수이면 xy 정수이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 명제는 참. 이 명제의 대우도 참. 그리고 x 더하기 y가 정수고 x 곱하기 y는 정수야. 그랬을 때 x와 y는 모두 정수이다. 이건 어떻게 되죠? 거짓? 반례. x 더하기 y, x, y 중 또는이라고 쓸까요? 그냥 x 더하기 y 또는 x, y가 정수가 아니면 x 또는 y도 정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대우 명제가 되고, 명제가 참이니까 여기 주어진 것도 참이 되겠지? 그지? 근데 x 더하기 y가 정수야. 그런데 그럼 x, y가 모두 정수이다. 이게 거짓? 예를 들어 루트 있을 때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보면 되겠는데? 얘네들 둘은 더하면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근데 x, y 모두 다 정수가 아닌 거니까 이제 무리수일 때 안 되는 거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86쪽입니다. 86쪽에 어떤 명제의 역이 참이냐 아니냐, 역이 참인 것은 이라고 해서 찾는 거죠. 역이 참인 것은 이라고 해서 찾는 겁니다. 이것도 발전 보고 갈까요? 발전의 기억니은 디귿. 어, 166번이야. 명제 역이 참인 것을 모두 북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고 166번 기억의 경우에는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어때요? 이게 자연수라고 하는 제한된 요건을 줬기 때문에, 그지? n이 홀수가 되면 제곱하는 값이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n의 값이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 역에 대한 대우, n이 짝수이면 n 제곱도 짝수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더 쉽게 나오겠지? 짝수의 제곱은 짝수니까 이 명제가 참이므로 이거의 대우 명제인 이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음에 나와 있는 건 n이 2의 배수이면 n은 4의 배수이다. n이 이건 뭐 4의 배수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이것도 참 되겠는데 참,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은 x가 양수고 y가 양수이면, x가 양수, y가 양수이면 x 곱하기 y도 양수이다. 여기 참이죠? 그죠? 양수와 양수의 곱은 양수니까. 오케이. 이거 다 맞네요. 오케이. 87쪽. 명제 두 개가 참인 명제 두 개를 줬을 때 참인 명제 두 개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참인 명제는 3반문법으로 연결만 된다라면 총 4개가 참이 되는 명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5개 중에서 4개 맞고 하나 틀리니까 4개 좋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글로 주어진 문제로 169번을 보면 169번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노래도 잘한다. 음악, 노래 잘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노래를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네들이 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논리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3반 문법에 의해서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K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참인 거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대우 명제, 노래를 못하면, 음악을 못한다. 슈스에 안 나오는 학생은 노래를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따라서 슈스에 못 나온 학생은 음악을 못한다. 이들 중에서 만들어져 있는 문장 중에 답을 고르면 되겠다.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K 여기 아니까 물론 1번 틀렸고, 슈스에 출전하는 학생은 노래를 잘한다. 그렇죠? 출전하는 학생은 이건 이제 노래를 잘한다. 이 명제 역인데 이 역은 참이다라고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명제의 역은 여기에 나온 놈은 노래를 잘한다. 이거 못해갖고 맨날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히 그 참이 아닌 거고, 슈스에 나온 학생은 음악을 잘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슈퍼스타 K에 출전하지 않은 학생은 음악을 잘하지 않는다. 이건 대우 명제, 3반 문법에 대한 대우 명제로부터 4번이 참이 됩니다. 이렇게 좀 명확한 것들 위주로만 주어진 것 같아요. 88쪽 들어가도 되겠다. 88쪽. 명제와 집합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는 거라,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명제로 문제를 줬는데 답을 할 때는 집합으로 답해야 되는 상황. 명제로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의 답은 보기에서에 대한 답들은 전부 다 집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에서 주어져 있는 참인 상황으로부터 부분 집합 관계를 끌어내시고 그 부분 집합 관계로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되겠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오케이. 많이 여기는 집합하고 연결되는 거라 참 거짓말 잘 잡으면 되겠다. 이어서 갈까요? 그 증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89쪽 뒤에 대우와 귀유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안 된다. 포인트상으로 보면은 19쪽부터 19, 20, 21, 22 질문? 몰라. 4번의 증명을 4번 증명? 보기 4번? 네. 보기 4번의 증명. 다음 명제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자연수 n에 대하여 n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우리 직관적인 비교를 먼저 할게요. 자연수를 제곱하잖아.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숫자들을 제곱하면 그러면 1, 4, 9, 16, 25, 36, 49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위에서의 이 3의 배수들이 보이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의 3의 배수를 보면 9나 36이나 여기 81과 같은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야. 결국에는 3의 배수가 됐던 얘네들이 원래 숫자들을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이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수의 분류 방법이 있어요. 수의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나머지로 잡을게요. 나머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짝수 홀수 있지. 짝수 홀수. 얘네들은 2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야.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걸 2K.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 있지? 나머지가 2K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줄 거야. 2로 나누었을 때 그럼 모든 자연수는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야. 여기서 이제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위에 거는 짝수, 아래 거는 홀수가 되는 거지. 자, 이걸 3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누면 3K.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 얘네들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 1부터 1 넣어보면 얘는 3, 얘는 1, 얘는 2가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 4, 5,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숫자들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3K, 3K-1, 3K-2.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1, 2가 되는 숫자들인 거야. 오케이. 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 4로 나눴을 때 마찬가지인데 보통 뭐 2나 3밖에 잘 안 나오니까 얘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증명한다라면 내가 대우를 먼저 만들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잡았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가 3으로 분류한 이 숫자들 기준으로 보면 3의 배수는 얘밖에 없고 이 두 개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지? 3의 배수가 아닌 두 가지 경우를 직접 제곱할 거야. 첫 번째, n을 3k-2라 하면 이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야. k는 자연수. 요거 이때 먼저 해주시면 n을 제곱하잖아. 요걸 제곱하는 거야. 9k의 제곱 12k 더하기 4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도 3k-1로 잡으면 k는 자연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들인 거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 그지? 자,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수들을 표시할 수 있거든. 지금 내가 표현한 첫 번째 경우가 이 위에 있는 3k-2, 3k-1, 3k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지금 나눠서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제곱을 했고 이 밑에 있는 숫자들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서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라고 이 제곱을 한 거야. 그럼 이 값이 3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3으로 나눠보는 거지. 응? 3으로 나누면 얘는 3으로 나누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그리고 1이 나와요.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3으로 나누면 얘는 3k 제곱으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3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남는 거야. 중요한 건 얘야.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직접 제곱해 봤더니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의 꼴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1이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지? 따라서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명제를 대우로 만들었고 그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한 겁니다. 됐어? 이게 증명 과정이 되는 거야. 또 보기 5번, 보기 6번, 보기 7번. 봤어? 질문할 거 꽤 있어요? 22쪽으로 넘어갈까? 22쪽에는 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 서진? 모르겠다며? 그럼 다 모르겠다? 다? 그러니까 앞에를 상태가 없는. 그죠. 그러니까 이 증명 과정을 그죠. 스스로 뭔가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이 방법만 알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는데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지. 방금 전처럼 이 상황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이 내가 바로 증명하는 건 그건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그 어떤 증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문제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써라라고 하는 서술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빈칸을 채우는 형태. 그러니까 형식은 주고 그 안에 내용을 아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야. 형식조차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문제를 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세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안에서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증명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을 수 있죠. 뭐 수업 시간에 뭐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말고 집합 부분에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음을 증명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잖아. 그런 거는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바로 배운 걸 이용해서 바로 우변하고 같아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 수에 대한 성질, 좀 분류해갖고 하는 이런 성질들은 이건 직접적으로 주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증명 방법에 이런 게 있고 이런 증명 방법을 너희들이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빈칸 채우는 형식의 문제들로 주어질 거다.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175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빈칸 채우는 형식의 문제로 주어진 거죠. 그치? 증명하라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과정인 거고 너 어떻게 다 해? 맞아요. 특히 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서 증명해 낸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내는 게 이상한 거야. 내는 게 이상한 거라.
그렇게 믿어도 돼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 개념 익힘 2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빈칸 채우는 형식의 문제로 1990년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거죠. 많이 오래돼서 그때 한번 나온 이후로 이렇게 교재마다 같은 예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이건 내가 예로 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특별히 얘기를 안 했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하고서 루트 2를 n분의 n mn은 m과 n은 서로소인 가연수 이런 식으로 잡아줬는데 생소했던 거야. 그래 이런 거 뭐 당연하긴 한데 여기에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결국엔 이 문제의 맨 마지막 단계는 이 서로소에 대해서 모순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 돼. 그러니까 이 유리수라고 하는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이 서로소라는 표현을 그 전까지는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분수인데 2분의 1이라고 쓰든 4분의 2라고 쓰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왜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서로소라는 이 조건이 없으면 규律법으로 얘를 갖다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지?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m과 n이 2의 배수이다. 둘 다 2의 배수니까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아니야 라고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봐봐. 풀었으니까 이제 아는 거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지. 규律법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규律법으로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를 주지 믿지 마라. 뭐 그거 갖다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좋아. 93, 94. 여기 24쪽이죠. 24쪽. 문장으로 주어진 어떤 3단 문법.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25쪽에 명제 대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여기 3번 문제 보시겠습니까? 풀트강 문제 3번. 25쪽에 3번이야. 25쪽에 3번.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 명제,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규律법 문제 나왔을 당시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적혀 있다가 참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드시 뒷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카드는 어느 것인가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읽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 하나는 숫자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있는데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있다. 얘는 참인 거야. 이 참이 되게끔 확인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짝수가 적힌 카드로 확인해야지. 그지? 짝수가 적힌 카드로 확인해야 돼.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약간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4하고 알파벳 2 그 다음에 알파벳 K 여기 4장의 카드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카드가 4개가 있는 거야. 짝수 뒤에는 모음이 있대. 얘를 확인해야지. 뒤집어 봐야지 모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의 대우명제야. 짝수가 적힌 카드 뒷면에 모음이 있어. 모음이 적히지 않은 카드, 자음이 적혀 있는 카드의 뒷면에는 그럼 짝수가 안 적혀 있어야 돼. 홀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럼 자음 카드를 확인해야겠지. 자음 카드를.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어진 명제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궁금하잖아. 이 뒤집으면 그럼 이 뒤에는 짝수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건 확인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숫자,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뒤에 모음이 있다라고 했지 모음이 적힌 숫자 뒤에 짝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안 썼단 얘기지. 주어진 명제가 참이지 그 명제의 여기까지 참이다라고 준 건 아니야. 이 상태에서 짝수의 뒷면에는 모음이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자음 뒷면에는 홀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모음 뒤에 짝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건 얘가 역도 참이다라고 내가 생각해버린 거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있는 것만 믿으라는 거지.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 배우까지만 참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 요건 유명한 문제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다음 페이지로 볼까요? 다음 페이지 26쪽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뭐 어떤 걸로 할까요? 8번으로 할까요? 8번? 8번 있어? 8번 문제 보면 4명의 피의자 A, B, C, D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 B, C, D가 이때 범인은 한 명이고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이라면 범인은 누구인지 말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만 참인 거야. 한 사람만. 범인 한 명, 참으로 참이라고 말한 사람 한 명.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범인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세요. A가 범인인 경우, B가 범인인 경우, C가 범인인 경우, D가 범인인 경우. 그래 놓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A, B, C, D의 말들을 맞춰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참을 말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요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 B, C, D 중에서 한 사람만 참인 거야. A가 참인 경우, B가 참인 경우, C가 참인 경우, D가 참인 경우 범인이 한 명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지. 교재 해설은 범인을 지정하고 시작했어. 우리 거꾸로 해볼까 그러면? 참을 말한 사람을 지정하고 시작할까? 참을 말한 사람을 지정하고 시작하면 8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참을 말한 사람을 정했어. 그러면 여기서 참을 말한 사람 얘가 A, B, C, D인 경우 A, B, C, D인 경우 범인이 A냐, B냐, C냐, D냐를 결정하자고. 이렇게 놓고 하면 A, B, C, D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참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A가 참이라고 내가 이제 이 참인 경우는 A가 기준인 거야. 기준으로 해서 하면 A가 말하기를 C가 범인이래요. 얘가 범인이야. 그럼 나머지 B, C, D는 거짓인 거야. 자,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럼 자기도 범인이라는 얘기지. 탈락. 그치? A가 참을 얘기하진 않았네. 두 명이 범인이 됐잖아 지금. 그 다음에 B가 참이야. B가 참이면 B는 자기는 범인이 아닌 거야. B가 참이면 그러면 A는 거짓이니까 C는 범인이다라고 하면 거짓이지. C는 범인이 되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C가 얘기한 건 D가 범인이다도 거짓이지. 그럼 D도 범인이 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D가 얘기한 건 C는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거짓이니까 C는 참을 얘기한 거지. 참을 얘기했다면 D가 범인이 돼야 되잖아. 여기도 모순이 생기지? 이것도 틀린 거네. B가 참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배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이번에 C가 참을 얘기했다고 하자고. C가 참을 얘기했으니까 D가 범인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거짓이야. A는 C가 범인이다. 거짓. C는 범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B. 나는 범인이 아니다. 거짓이니까 B가 범인인 거지. 이것도 그러면 모순되네. 모순.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마지막으로 D. D는 D가 참이야. 그러면 C는 거짓말을 했다가 참인 거지. C가 거짓말을 했어. 맞잖아. 참이잖아 지금. D가 참을 얘기한 거니까 C는
C가 말하는 게 거짓말을 했다가 된 거야. 그러면 D가 범인이다는 거짓이 된 거고, D는 범인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A, C가 범인이다. 얘도 거짓이고. 응? 그 다음에 B라는 범인이 아닌 거짓이니까 B가 범인이 돼야 되지. 그지? A에 대해서 언급이 없네. 그래서 복잡한 건가? A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어. 그럼 B가 범인이고 참을 얘기한 사람은 여기서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지금까지 모순이 없는 상황은 D가 참을 말하는 경우가 모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범인이고 D는 D가 참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나중에 교재 보시면 교재는 범인을 지정하고 시작해요. 범인을 지정하고 시작하고 A가 범인인 경우, B가 범인인 경우 A, B, C, D의 말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거꾸로 찾아나가는 거야. 오케이. 이런 추론 방법들도 있다. 자, 명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 조건이 sufficient condition.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 necessary condition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명제를 기준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이름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명제의 참거짓을 이용하지만 명제가 필요 조건이고 명제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명제의 가정에 있는 조건과 결론에 있는 조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 사이의 관계지 이 명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명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건 참거짓밖에 없어. 그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건의 개념은 가정과 결론 사이의 관계야. 관계. 알았어? 자, 우리가 조건에 대한 이야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얘가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야. 응?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가정이 저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여기 정의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이게 정의야. 약속인 거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어야 돼. 얘가 참이 아닌 거야. 거짓이야. 그러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말할 수 없는 거야. 참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참이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도 모를 수 있잖아. Q이면 P이다가 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Q가 P이기 위해서 충분히 되고 위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결론이 되기 위한, 결론이 가정이 되기 위한 이런 조건인 거지 전체 명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참 거짓만 판단하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다. 어떤 명제가 화살표를 쐈을 때 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참이야? 참이면 이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게 충분히 되고 화살 맞고 피하는 쪽에 있는 거, 피하는 쪽에 있는 게 필요가 되는 거야. 화살 맞는 쪽에 있는 게 화살을 맞은 쪽이 필요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 얘네들 사이에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포함 관계가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때는 큰 쪽에 있는 게 필요, 작은 쪽에 있는 게 충분.
이라고 하는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큰필 작충. 큰 쪽에 있는 게 필요, 작은 쪽에 있는 게 충분이야. 알겠어? 아니, 야 헷갈리지 말라고. 얘가 만약에 명제가 참인데 그 명제의 역도 참인 거야. 그럼 얘는 화살이 출발도 하고 화살 맞고 피도 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필요, 충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다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는 조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필요 충분이라는 조건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고 둘 다 되면 필요 충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알겠지? 응? 조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 그럼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얘네들의 흐름이 쭉 연결되기를 집합의 포함 관계, 명제의 참거지, 그리고 필요 충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세 개가 포함 관계와 명제의 참거지 그리고 명제의 참거지를 통해서 가정과 결론 사이에 이 조건 사이의 관계,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결국에는 포함 관계가 연결이 된다. 알겠나? 항상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 참인 명제가 기준이다. 참인 명제가 기준.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 충분까지는 제가 숙제로 내드리진 않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문제 여기 28쪽 있지? 28, 29쪽에 나와 있는 프린트상에서 28, 29쪽에 있는 것들 한번 쭉 읽어보고 28쪽은 풀고 29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자. 조금 쉬세요. 쉬면서 보시고 이어서 갑시다. 건우는 아까 질문한 건 다 했어? 네. 했어? 그러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포함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포함 관계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기 나와 있는 보기 1, 2,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29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집합이나 수와 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그 도형 사이의 관계 뭐 좋아 보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쭉 잘 읽고 머릿속에다 잘 기억해 두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쪽 1번이야. 개념 익힘 1번 1번에 보면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와 A차 집합 B는 공집합이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그냥 동치 변형이야. 쟤하고 얘는 그냥 똑같은 거야. 표현만 다른 거야. 이 표현만 다르다라고 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차 집합 B는 공집합이다.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둘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필요 충분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번째, 2번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고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면 X하고 Y는 어떤 값이 되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야. 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건 X하고 Y가 둘 다 0인 걸 의미하지? 둘 다 0인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 여기 Q를 봤더니
x가 0 또는 y는 0이라고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명제의 역은 거짓이죠. 명제의 역은 거짓이야. 명제의 역은 거짓이야. 이게 필요한 이유가 충분, 필요 충분이라는 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 뭐 사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라고 끝내도 돼요. 근데 위에 것도 충분 조건 맞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이 얘네들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뭔가 단서를 더 붙이기 때문에 명제와 그 명제의 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얘는 충분 조건만 되는 거죠. 충분. 세 번째 있는 것도 x 더하기 y가 유리수입니다. 이게 유리수야. 그러면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 P하고 Q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한 참인 경우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가 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것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이고 이 명제의 0만 참이 되는 거지. 화살을 맞기만 했기 때문에 얘는 P라는 쪽에 있는 거 필요 조건이라고 답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지? 무리수가 있어도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더하면 0인데 얘네들이 유리수가 되진 않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었던 거고 이 명제의 역은 참이었던 거야. 미리 푼 학생들 79, 80, 81번에 질문 있을까? 아직 안 풀었으니 질문 다음에 이어서 받을게. 그 다음에 개념 익힘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2번. 다음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도 여기 뭐 마찬가지죠. 이제 형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복소수나 실수범위 전체를 놓고 생각합니다. 문제 안에서 자연수나 정수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에 그렇게 정수 단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나와 있는 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쪽에 이제 포함되는 상황인 거지. 따라서 큰 필작충,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필요 조건. 명제의 참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거짓인데 여기 참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x-1의 제곱이 0이야. x-1의 제곱이 0이 되는 실수 x는 이건 1밖에 없는 거죠. x는 1밖에 없는 거야. x-1의 제곱이 0이 되는 x값은 1밖에 없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x가 1인 것은 1 또는 2다 참이 되고 얘는 2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지. 이것도 필요만 되는 거네.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어떤 거야? 네, 충분입니다. 소리 출발만 했지? 충분입니다. 충분. 필요가 아니라 충분. 세 번째는 x-3의 제곱이 0이 되면서 여기서 x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풀면 x는 3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참이 되면서 얘는 필요 충분히 불러내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3번으로 가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3번에 1번이야.
실수 x에 대한 구조건 PQ가 P하고 Q를 줬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라고 문제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P에 주어진 조건과 마이너스 4 x 6 Q에 주어진 조건 x 빼기 2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 따라서 x는 2 빼기 a와 2 플러스 a 여기 이제 p 여기 q 이 상황에서 저 포함 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지.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가 되고 p q가 더 큰 집합이니까 2 마이너스 a와 2 플러스 a 사이에 이 범위를 찾아내야죠. 2 빼기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등호와 등호를 모두 포함하면 얘네들은 끝값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도 같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은 안쪽엔 등호가 있는데 바깥쪽엔 등호가 없을 때 이땐 등호를 넣으면 안 돼. 알겠어? 안에는 끝값을 포함하는데 바깥에 있는 건 포함하지 않아. 이럴 때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된다. 2 빼기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에 있는 2 플러스 a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가 크다 6보다 이쪽은 a가 크다 4보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부등식으로 주어지는 값들에 대한 포함 관계는 등호 처리 여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보통 여기서 풀어놓고 나서 뭐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정수 a의 최소값 쟤는 4가 되지만 등호가 없었으면 정수 a의 최소값은 5가 돼버리는 거야. 2번은 실수 x에 대한 구조건 PQ가 마이너스 3,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의 a 요거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런 식의 포함 관계를 만족시켜야겠다. 그지? 그러면 P라는 조건이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 8이 이제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마이너스 3 일치하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일치하네요. 그러면 A의 위치 자체는 여기 A 빼기 3이구나. A 빼기 3, A 빼기 3, 여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빼기 3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8보다 작거나 같으니 0 이상 8 이하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포함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많아서 아마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는 좀 빽빽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앞을 4번으로 넘어가자. 4번. 부등식의 형태 받고 등식의 형태로 주어질 경우에 4번에 1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가 0이 아니면 이 조건은 x 빼기 1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 돼야 돼. 충분 조건이 되려면 P이면 Q이다가 참여해야 되겠지? 그지? 자,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 건 우리가 그 명제를 이야기할 때 조금 참거지 판단이 어려우니까 얘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대우 명제를 이용하게 되면 x 빼기 1이 0이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에 2가 0이다. 그러니까 참거짓의 판단을 위해서 대우를 만들었지
대우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참거짓을 말하려고 하지 마. 필요 충분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 참거짓을 구하는 데까지만 쓰는 거야. 응? 참이냐 거짓이냐? x가 1이면 0이면 이게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명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인 경우에 대한,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만 써먹는 거지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아요. 응? 여기 참인 거야.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x가 1일 때 1, a, 2,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끝인 거야 이게. 나오니까 정리하고 갑니다.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상황. 언제 이렇게 되지? a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상황은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지. 둘 다 음수여야 돼. 더 정확하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 들어가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야. 루트 a를 이 값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음수의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때는 얘는 분모가 음수여야 되는 거지. 분자에 오는 건 양수, 분모에 오는 게 음수여야 돼. 그래서 분모를 실수하는 과정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때도 a 쪽엔 분모를 넣으시고 b에는 분모를 넣으면 안 돼요. 그죠? 분모기 때문에 b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실전에서는 0까지 포함을 하는데 문제에서 대부분 0이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줍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보면 P라는 조건에 루트 x 더하기 1 루트 x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으면서 x 마이너스 8분의 x 더하기 1이 됐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8은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8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요것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a-8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게 충분 조건이니까 가정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지.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이상 8 미만이 a 마이너스 8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문제의 조건에 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a-8이 지금 이 상황이야. 바깥에 큰 집합이 등호가 안 들어가고 작은 집합에 등호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만 해야지 같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건 a가 7보다 작다라는 게 앞에서 나온 거고, 또 뒤에서는 a 플러스 3은 이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넣어도 됩니다.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같다라고 하는 요게 a 값의 범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조건에 다른 자잘한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이상 7 미만. 다음에 5번이죠. 5번.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P가 납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가 납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이게 참이 되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나와 있는 걸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Q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고, 이 상황은 P하고 Q의 교집합이
없는 서로 소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지? 이 판단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주어진 것들 중에서 참여될 수 있는 건 5번인가? 5번? 오케이? 부분집합 관계와 서로 소인 관계에서의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6번. 세조건 PQR에 대하여 P가 낙Q, P이면 낙Q이다. P이면 낙Q이다와 그 다음에 낙P이면 낙R이다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PQR 사이 어떤 포함관계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부정이 많은 이 대우 명제를 우리 이 명제의 대우를 만들면 R이면 P다가 참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참이니까 이 대우 명제가 참일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Q이면 나P이다도 참이 됩니다. 우리가 부정을 갖고 이야기하면 여집합이 자꾸 끼어드니까 여집합 빼고 요 놈하고 요 놈을 가지고 삼단문법을 쓰면 R이면 P이다. P이면 낙Q이다. 요게 이제 포함 관계를 말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데 P, Q의 여집합.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R이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P는 Q와 서로 소인 거지. 그지? Q는 여기 따로 있겠는데. 오케이. 이걸 가지고 전체로 묶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알아보시면 되겠다. 기억. 낙Q이면 낙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필요니까 이게 참이라는 뜻이지. 낙P는 Q이기 위한 필요는 명제 여기 참이라는 뜻이야. 이 얘기는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참. 니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참. 디귿.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Q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네. 이것도 참.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할 게 많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다 마무리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교재로 볼까요? 116쪽. 방학이고 해서 제가 그냥 막 나갈 거예요. 막 나갈 거거든. 그럼 말려. 니들 못 따라오면 말려야 돼. 천천히 하자고. 그럼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갈 거야. 그렇지? 말리라고. 자, 봐봐. 부등식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는 크기를 비교하는 걸 원칙적으로 잡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할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증명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도 부등식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116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커. A가 B보다 크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고, 그지? A가 B보다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의 성질이야. 양수의 성질. A가 양수고 B도 양수다. 양수하고 양수는 얘네들은 언제나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야. 거꾸로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둘 다 반드시 양수란 얘기야. 이걸 양수의 성질이라고 그래. 양수의 성질. 얘네들은 A 더하기 B도 양수고 A 곱하기 B도 양수다. 크기를 비교할 때 참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양수야. A가 양수고 B도 양수. 둘 다 양수인데 여기 조건 하나가 여기서 양수와 양수인데 A가 B보다 커. 이 상태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곱을 해도 A가 더 크고 루트를 씌워도 A가 더 크다.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이런 얘기인 거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어. 여기 A고 B가 있는데 A가 더 길고 B가 짧아. 내가 여기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되고 B 제곱 되지? 그럼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넓이가. 오케이? 여기에 넓이가 A이고 넓이가 B인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거야. 요거의 한 변의 길이는 요건 루트 A가 될 거고 요건 루트 B가 되겠지? 넓이가 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치?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 제곱을 해도 A 제곱이 더 크고 루트를 씌워도 루트 A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 실수 A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실수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 왜지? i의 부호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i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i를 갖고 뭔가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허수단위 i를 포함하는 부등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실수가 제곱을 하면 얘네들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잖아?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실수는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값들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로부터 딸려 나오는 게 아까도 썼던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지?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해도 얘네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네들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야? 이게 0이 되는 순간은 A하고 B가 모두 0일 때. 그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는 순간도 둘 다 0일 때. 알겠어? 등호가 되는 순간을 매우 중요시 여길 겁니다. 등호가 되는 순간을 매우 중요시 여겨 0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가 되는 게 둘 다 0, 0일 때야. 이것도 최소가 되는 순간이 A, B가 둘 다 0일 때야.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식의 경우에는 등호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아까 전에 써먹었는데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절대값 A는 여기서 이렇게도 쓰지만 절대값 A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언제나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하고 A가 같아. 다시 얘기해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A가 0보다 작잖아? A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가 A보다 더 커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그지? 이렇게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거 당연한 거지.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할 때 이게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둘 다 양수로 만들어 버렸잖아. 얘네들을 계산할 때는 A하고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되는 거야. 얘네들은 같은 값인 거야.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해. 이거하고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 이거 똑같다고. 알겠니? 근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와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이걸 제곱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겨.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하고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을 쓰겠지. 그지? 이 상황에서 요 앞에 있는 뭐 얘네들은 뭐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절대값 A의 제곱과 A의 제곱은 같습니다. 오케이? 필요에 따라서 A 제곱이 있어. 예를 갖다가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상황들도 쓰면 돼. 응? 신경 쓰지 말고. 왜? 같은 거니까. 오케이? 절대값 A, 절대값 B잖아. 얘네들은 2배 절대값 A, B라고 두고 계산해도 되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값을 없애면 안 돼. A하고 B가 지금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양수는 음수든 제곱을 하면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제곱을 안 붙이겠지. 절대값을 안 붙이겠지.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생긴다. 절대값이 하나의 절대값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에 A 더하기 B에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를 이렇게 제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응?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값 A의 제곱과 A의 제곱은 같으니까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제곱하는 것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하는 건 같은 값이 나온다. 절대값이라는 걸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이야.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근호를 없애는 좋은 방법도 제곱이야. 제곱. 알겠니? 그래서 절대값이나 근호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할 겁니다. 이것과 뭐 부등식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앞으로 뭔가 크기 비교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 자 제가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 거고, 실수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차. A와 B의 크기 비교. A에서 B를 빼세요. 뺐어. 그 뺀 결과가 A 빼기 B가 양수야. 이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야.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됐어? 이 얘기는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지.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치?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 A하고 B가 같으면 0,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제일 많이 쓸 거야,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얘를 쓸 거야, 뺄 거야. 빼보면 아니까.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할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제곱을 해서 뺄 거야. 근호가 있을 때, 절대값이 있을 때,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는 이게 뺄 건데, 근호 또는 절대값 이런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 제곱해서 뺄 겁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여기에는 양수라기보다는 의미 아닌 실수. A가 0보다 커나 같고 B도 0보다 커나 같을 때 요때 제곱을 해서 빼는 거야. 부호가 다르면 할 필요도 없지. 그거는 양수가 더 크니까 무조건. 그지? 부호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뺄 거야.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근데 A하고 B를 둘 다 양수로 잡았으면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겠지. 결국에는 요놈의 부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얘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이 A 빼기 B의 부호는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뭐 여기 있지? 딴 데가 있어? 아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은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마지막 세 번째. 이때는 B를 이용합니다. B분의 A를 이용할 거야. B분의 A. A나 B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큰 숫자일 때는 얘네들을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 8의 10승과 9의 8의 10승 9의 몇 승 할까? 8의 10승 9의 10승 8, 9 2의 30제곱과 3의 20승 누가 더 크니라고 물을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의 30승을 못하고 3의 20승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30승을 3의 20승으로 나누는 거야. 이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저 B가, 요 B는 B분의 A가 1보다 크면 가분수 A가 B보다 큰 거지. B분의 A가 1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은 거고, B분의 A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작은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써서 누가 더 크다 작다를 판단할 거란 말이지. 그 과정에서 얘네들도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려면 지수를 갖게 만들 거야. 3의 제곱의 10승과 2의 세제곱의 10승을 만들고, 그리고 밑에 있는 9분의 8의 10승이라고 쓰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2의 30승보다 3의 20승이 더 크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의 경우에는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도 전제 조건은 A와 B가 A, B는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런 어떤 관계들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 좋은 책이네, 써있네, 괜히 있네, 써있어. 117쪽에 나와 있지, 그지? 117쪽에 제곱의 B. 다른 책이 잘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막 하고서는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책을 잘 만들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118쪽에 이런 거 갖고서 연습하는 문제들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한 번씩 구경하시면 되고요. 구경해보고 나서 여기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재밌는 거 많으니까. 122쪽으로 넘어가면 122쪽에 보면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왜 이렇게 중요시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산술기하평균과 토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거 증명하는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제로 연습 문제 하나 있고 그게 끝이거든. 근데 시험은 죽으라고 열심히 내더라고. 이게 예전에 많이 중요했던 부분이라 예전처럼 많이 넣어놓든가 많이 안 넣어놓고서는 문제는 많이 나온다. 여기서는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절대부등식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어떤 부등식들에 대한 누가 더 크냐,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작다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걸 얘네들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외우고 있자. 우리 이런 게 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등식에 우리 등식에서 항등식처럼 부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예요. 등식에서의 항등식이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부등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얘는 이거에 대한 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놈은 답이 모든 실수예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아느냐 이게 물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재를 가지고 우리 생각하기를 다항식의 형태로 주어질 때는 그래프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0 사이에 얘네들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지. 이 일을 왜 하냐면 우리 부등식을 배웠단 말이지. 2차 부등식을 배웠을 때 어떤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경우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던 경우가 언제지?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로 굴러기면서 x축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모든 실수가 답이면 무조건 절대 부등식인 거야. 주어져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등호가 붙어 있는 거지. 얘는 접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돼.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되는 거야. a가 양수, b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저 2차 부등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 판별식으로 확인할 거거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얘가 음수 이미 판단이 됐어. 그러므로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 맞다라는 거죠.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a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실수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3보다도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a가 b보다 커. 그 b가 c보다 커. 그러면 a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3은 0보다 커. 따라서 여기 있는 건 0보다 커 라고 말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특수한 상황들 중에서 뭐 이런 상황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이때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과 루트 ab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기 1하고 9가 있어요. 1하고 9에 이 가운데 오는 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1하고 5에 이 가운데 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1하고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1하고 9를 나눠서 나누면 5가 되지. 그지? 둘 더하면 10, 반 나누면 5.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그냥 평균 낸 거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오케이? 자, 1하고 9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위에 있는 건 얘가 9까지 가는 동안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비율이 똑같은 걸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곱하고 여기서 곱했어. 근데 9가 된 거야. 그러면 얼마 곱하면 되지? 두 번을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9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3을 곱했다는 뜻이야. 1에다가 3 곱하면 3되지. 3에다가 3 곱하면 9되지. 이때 이 3을 우리는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하 평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의 중간 지점을 찾는 거야. 비율의 중간 지점. 이게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얘는 산술 평균.
있어? 그죠? 1하고 9를 곱해서 루트 씌우면 가운데 게 나와. 1하고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지? 그랬을 때 이 값이 얘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아요. 얘도 작아. 얘도 크고.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응? 3하고 3의 중간. 3하고 3의 중간. 얘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고 얘는 1이 곱해진 상황. 이 상황은 이 가운데 오는 숫자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언제나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데 단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저 등호만 써먹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최소값 구하라고 시켜요. 최대값 구하라고 시키고 최대 최소는 이 등호에서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것만 찾으면 돼. 매번. 증명하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빼주라 그랬지. 이게 큰지 진짜 증명하려면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빼기 루트 AB를 하면 돼요. 난 루트 AB가 싫어. 그럼 제곱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대로 해도 돼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A는 루트 A의 제곱으로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가운데다 쓰고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보면 얘네들은 2분의 루트 A, 루트 B의 제곱이 되겠지. 결국에는 얘를 제곱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앞에 게 뒤에 것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성립하는 거지. 그지? 이 등호는 왜 붙였냐면 얘가 같아지면 0 돼버리잖아. 그래서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니? 이런 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절대부등식은 외워서 이 뒤에서 써먹을 건데 어떨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써야 되는 순간이 되면 항상 머릿속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양수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고 양수래요. 그리고 합이나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합 또는 곱 둘 다가 아니라 합도 아니면 곱 둘 중에 하나만 줄 거야. 합이 일정해. 그러면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시킬 거고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시킬 겁니다.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시킬 거예요. 계속. 곱이 일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역수관계 A와 A 플러스 1 눈에 안 보이는데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1 되지. 그렇게 상수로 표현될 때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대놓고 A 더하기 B가 4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A하고 A분의 4를 주고 그리고서는 문제를 줄 수도 있는 거야. A하고 A분의 4 나오면 곱하면 4야. 합이나 곱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주면 우리는 산술비합 평균에 의해서 어느 한쪽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묻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지 하나를 두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를 세보면 한 3개, 4개씩 나와. 특히 수능 기준으로 보면 최대와 최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줄 때 거의 대부분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게 나머지 문제들이야. 그리고 수능은 잘 안 나오지만 다른 거에서 점점점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실수 조건을 이용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 정도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만 최대치도 문제가 나오고 거의 대부분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산술기야. 그러니까 적어도 3개 나오면 하나는 산술기야. 응? 3개 이상 나오면 2개밖에 안 나오면 다 둘 다 그래프일 수는 있어. 근데 3개 이상 나오면 하나는 산술기야라고 생각하면 돼. 산술기야 찾는 방법은 요거야. 문제가 양수야. 주어진 게 양수고 그리고 합이나 곱이 일정한 상황을 줘. 그럼 산술기하를 떠올리면 돼요. 알겠나? 응? 프린트에 주어져 있는 전체 문제 마무리하시고, 알았어? 프린트 페이지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여기 부등식의 증명 부분은 121쪽까지만 공부해갖고 오는 걸로 합시다. 교재 기준으로 121쪽까지만. 산술기하고 호시슈바르트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할 거고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바로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 근데 네. 그 앞에서 그 원소의 개수 구할 때요. 막 2의 10제곱에서 지수에서 3을 빼는 거랑 아니면 그냥 2의 10제곱 빼기 2의 3제곱 이런 언제 그걸 구별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지수에서 빼는 거, 지수에서 빼는 거 그래서 안 가르쳐요. 선생님이 그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수에서는 내가 왜 안 했냐면 여기서 지수에서 빼는 경우는 이 자리에 오는 값들 중에서 자리가 픽스, 고정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보통 빼주거든. 그치?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 오는 숫자는 아직 선택을 안 한 움직이는 원소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3의 배수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러면 3의 배수들은 그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수식에 보면 10 빼기 3의 배수를 빼고 2의 7승이라고 답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10개 중에서 3의 배수는 자리가 고정됐으니까 여기 7이 들어가야 돼라고 이거 바로 구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지수에서 빼주는 거야. 근데 그건 머리로 하라고. 여기다 쓰지 말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풀다 보면 집합을 제외시켜야 되는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면 2의 n제곱에서 한 개의 집합을 빼야 되지. 이건 집합을 빼는 거고 지수에서 빼는 건 원을 빼는 거야. 알겠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따로따로 해서 빼는 상황은 집합들 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포함하는 걸 다 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빼는 거고, 오케이?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어떤 원소를 포함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지수에서 빼주는 거고, 원소는 지수, 집합끼리는 따로따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돼. 또? 됐어? 됐는가? 다음 질문. 지금 거의 그 아까 거의 따라온 것 같은데 이제 다 채워가고 있는 거야? 단원 조각 문제는 베이직까지만, 그리고 개념 익히 문제 밑에 발전까지 다 푸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번 돌 때는 두 문제씩만 풀면, 그러니까 우리 변형까지만 변형이 아니지 유사까지만 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갈 때는 확인 유제까지만 풀고 다시 풀 때는 변형하고 발전까지 풀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개념단에 있는 것들은 발전 빨간 문제까지 다 푸시고, 그리고 연습 문제에 있는 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베이직만 해도 많으니까 베이직 정도까지만 푼 상태로 이제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볼 때 틀렸던 문제와 노멀 터프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파트별로 질문이 앞에서 누적되면 계속 질문하셔도 돼요. 뭐 물어보려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우리 방학 중에는 되도록이면 4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특강이 이렇게 하고 오시면 와서 좀 남아서 더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정리해서 가는 걸로 가고 어쨌든 학원은 보통 평일에는 1시부터 보통 한 점심시간 이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른 데 막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어디 갈 데 없으면 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정돈 합시다. 근데 저희 수원은 저 같이 하려고? 같이 할 수 있어?